안녕하세요. 원달러 환율이 1270선을 뚫었습니다. 이러다가 1300은 금세 올 거다라는 얘기가 많죠. 환율 당국이 구두 개입 경고를 했지만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N달러 환율도 130N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많이 어렵죠. 이게 심리적 저지선이라고 여겼던 1250원이 뚫리고 1270원도 넘어섰죠. 이러다가 1300원 되는 것도 금방일 것 같습니다. 이는 2020년 3월 19일 이후 2년 1개월 만에 처음이죠. 미 연준의 긴축 속도 강화, 그리고 중국의 봉쇄 조치가 우리의 삶에 더욱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103까지 올라섰다고 합니다. 2017년 1월 이후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이러면은 우리네 무역수지 적자와 해외 주식 투자 등이 원화 약세를 부채질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달러 유출은 더 심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될까요? 꽤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 뉴스에서 환율 상승이 국내 시장에 나쁘게 작용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요.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한국의 언론이라고 하는 데가 보통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좀 제대로 된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그저 면피하고 눈 가리고 속이는 쪽으로만 발달이 되어 있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인 거죠. 지금 달러가 1300원이 넘어서면 사실상 리만 사태급의 경제 위기가 온 거다라고 봐야 되는데, 더 우려스러운 건 지금이 큰 경제 위기의 한 중간 지점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한 시작점이라는 게 문제인 거죠.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나중엔 도대체 어떻게 된다라는 건가 라는 그런 걱정이 되는 거죠. 시작부터 리만급 위기, 그리고 앞으로 들어서게 될 정부가 끝날 때쯤 되면 제2의 IMF, 이렇게 흘러갈 것 같은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우려스러운 상황인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랬다, 중국의 봉쇄 때문에 그렇다, 이유는 너무도 많죠. 원래 보통 이런 거죠. 화목한 가정에 화목한 이유는 단순하죠. 근데 화목하지 못한 불우한 가정의 이유는 너무도 많죠. 공부 못하는 학생이 되는 변명은 너무도 많다라는 거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그저 예습 복습 잘하고 성실하게 수업 시간에 집중했다고 하죠. 경제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은 거죠. 미리 대비하고 항상 리스크를 잘 관리하고 위험에 대비해서 외환보유고를 쌓아놓든, 아니면 경제정책을 좀 재정준칙 마련해놓든, 아니면 여러가지 정책들을 마련해놓는 걸로 대처해 나갔더라면 이 정도까지 갔을까, 이 지경이 됐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죠. 문재인 정부 때는 괜찮았고 다가설 윤석열 정부 때는 안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문재인 플러스 윤석열 정부 기간 토탈해서 이미 경제 위기는 시작이 됐고 벌어졌고 안 좋은 여러가지 악재들이 터지고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더 우려스러운 건 정부의 정권이 교체가 되는 시기라 정치적인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커서 그게 더 걱정이고 염려인 거죠. 그리고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국민들, 대한민국에 사는 서민들의 삶이 더 악화되고 더 어려워질 것 같아서 그게 더 염려스러운 거죠. 우리들이 자주 먹는 빵, 라면, 과자, 이런 것들의 가격이 30%, 50%, 70%, 2배, 3배 이렇게 폭등하면 괜찮겠냐라는 거죠. 힘들어지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거죠. 터지는 거죠. 사람들의 삶이 뒤흔들리는 거죠. 정말 궁핍하게 사는 거죠. 그게 싫은 거고 그게 걱정이 되는 건데 참 씁쓸하죠. 씁쓸합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는 부자의 나라이고 상류층들은 더 거드름 피우고 더 잘 사는데,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은 정말 심각하다 싶을 정도로
정말 수준 이하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게 뭐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면 짜증이 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고 아무리 여러 가지 상황들 뭐 유동성 문제라고 하지만 부동산 가격을 저 모양을 만들어 놓고 정부의 부채를 저렇게 늘려놨다라는 거는 좀 화가 나는 대목이죠. 저렇게밖에 못했을까? 라는 생각들이 이제 많이 드는 거죠.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주변에 있는 모습이 많은 나라들이 힘들다 죽겠다라고 하는데 아니 생각도 나죠. 근데 그보다 더한 거는 제일 최우선은 한국이라고 한 나라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고 좀 더 덜 힘들어하면서 지내야 될 것 같은데 참 걱정이죠. 지금 뭐 원달러 환율이 1270원 넘어가니까 그 이유가 해외 주식 때문에 올라갔다. 뭐 그리고 저기 뭡니까? 그 뭐 무역 수지 적자 때문에 원화 약세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몰고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게 제대로 된 이유일까? 뭐 이런 의구심도 좀 들죠. 듭니다. 좀 우리네 삶이 괜찮아져야 되는데 그냥 막연한 기대감, 막연한 희망 같은 거는 가지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들이 더 드는 거죠. 왜냐? 지금 현재 1270원을 돌파하고 금세 1300원을 돌파할 거다라는 전망들도 많고 뭐 1500원, 1700원, 2000원까지 보는 이들도 있고 그런 얘기들이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들리는 게 아니라 대려 정부가 얘기하는 것보다 대려 그분들의 얘기가 더 신뢰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거죠. 경기가 좋아서 한미통화 스와프를 연장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작년 연말에.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한미통화 스와프를 연장했었어야 되는 거죠. 좀 안타깝죠. 답답하죠. 예. 한국의 외환보 요구가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정말 귀 기울이거나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정치인들, 관료들은 없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도 들죠. 새로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은 과연 저에 대해서 얼마나 우려하고 걱정하고 대응하려나 뭐 이런 생각들도 들죠. 그저 자기네들 정치 권력을 얻었다고 어깨 힘주고 다니고 과시하고 드러내고 그러려고만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나 염려도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저 그냥 기우이고 그냥 제가 하는 그냥 착각일 뿐이길 바랄 뿐인 거죠. 꽤나 현재 우리의 삶이 어려운 거죠. 한국 정부가 앞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카드는 마땅치 않죠. 마땅치 않습니다. 환율이 뭐 충분한 것도 아니고 뭐 이래저래 어떻게 잘 대응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잘 대응하기 어려울 것 같은 거죠. 사실상 놔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죠. 경기도 어려운데 물가 충격이 더 커질 거라는 거죠. 유류세 인하 효과도 반감되고요. 뭐 유가도 뭐 계속 오르기 때문에 감당 안 되는 거죠. 환율 오르면 또 수입 물가가 또 더 올라서 삶의 부담이 또 되는 거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죠. 괜찮아야 되는데 잘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우리의 삶이 많이 안 좋아질 거다, 많이 우려스러워질 거다를 당연시하면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치솟고 물가 안정 대책 따위는 아마 제대로 작용 못하죠. 가만히 앉아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는 거죠. 앞으로 환율은 더 오를 거라는 거죠. 미국 기준금리 인상 속도, 우크라이나 상황, 중국 봉쇄 등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정부가 모니터링을 면밀히 하고 시장 안정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과연 그게 괜찮아질까? 나아질까? 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 더 안 좋아질 것 같은 가능성이 더 큽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우려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좀 더 두려워하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꽤나 어려우실 것 같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미연준의 빅스텝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미연준의 빅스텝 때문에 갑자기 1300원으로 올라가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해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최대한 잘 지켜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